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유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성공하는 세일즈맨의 3가지 습관. 영업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들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습관들을 말씀들 하십니다. 전화하는 습관, 약속을 잡는 습관, 계약을 클로징하는 습관, 여러 가지들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제 나름으로는 정리한 게 딱 3가지입니다. 3가지 습관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약속 잡기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침 7시, 8시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그날 스케줄이 없다면 그 세일즈맨은 백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 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는 우왕좌왕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미리 사전에 스케줄이 없다면 대부분 아침부터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점심때쯤 되면 동료분하고 혹은 매니저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오후에 사무실에서 이리저리 서류들 준비들, 다음에 어떤 상담할 고객들 자료들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그냥 퇴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이 오면 또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내일 약속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10시에 한 분, 12시에 한 분, 2시에 한 분, 4시에 한 분, 이런 식으로 약속을 미리 정해 놓으셔야 돼요. 수첩에 적든 요즘 스마트폰에 구글 캘린더 같은 데에 적든 어떤 형태로든 약속을 미리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 잡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오후 한 4, 5시간대, 즉 퇴근 직전의 시간대들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좀 오픈되는 때예요. 즉 기분이 좀 좋아지는 때거든요. 그때 약속을 잡아보시면 약속이 잘 잡혀요. 그럴 때 전화해서 약속을 잡는다. 즉 내일 괜찮으시면 오전에 한번 가겠습니다. 또는 내일 괜찮으시다면 점심시간은 어떠신가요?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으시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약속 잡기의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약속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세일즈맨이 다음 주까지 약속이 있어야지, 너는 왜 다음 주에 약속이 없어? 이런 말씀도 간혹 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한국이라는 사회는 약속 문화라는 게 사실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식당에 약속을 했다가 어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7시에 식당 약속을 잡았는데, 예약을 했는데 7시 넘어서 오는 사람들 수두룩하지 않나요? 7시에 모임 약속인데 7시 반, 8시에 오는 사람들 많지 않나요? 한국은 그만큼 약속 문화라는 개념이 없는 사회예요. 이게 나쁜 사회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플렉서블한 문화, 즉 유연한 문화,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딱딱딱딱 흘러가는 문화가 아니라고요. 굉장히 유연한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약속까지 잡는 건 상당히 버겁다는 거예요. 다음 주 약속은 다음 주 돼봐야 알거든요. 사장님들한테 전화해보면 그래요. 다음 주 수요일쯤 찾아, 그러면은 그날 아침에 전화해봐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약속은 언제까지 잡아야 된다? 내일 또는 내일 모레까지만 잡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대충 내가 이분들을 만나야지 하고 제 마음속의 스케줄에만 일단 담아두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약속 잡기는 오늘과 내일까지만. 일주일 후에 약속을 잡는 문화, 이런 거는 서양에서 만든 세일즈 이론에서 만든 거라니까요. 틀렸어요. 한국에서는 기업 문화가, 약속 문화가 없다. 그러니 하루 이틀 정도의 약속 잡는 거에 총력을 기울이셔라. 오늘 퇴근하기 전에, 오늘 6시를 넘기기 전에 내일 약속 3개, 4개, 5개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성공하는 세일즈맨이 갖춰야 되는 두 번째 습관은 뭐냐면, 여러분, 소개 요청하기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소개를 요청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약은 못할 수 있어도 소개는 꼭 받으셔야 돼요. 계약할 확률은 10명 만나면 3명, 4명 이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2, 3명, 많으면 4명이겠죠. 그런 정도 확률밖에 없는 거니까 계약이 안 된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소개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자책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소개를 받으셔야만 내가 만날 사람들이 가만고기 10명, 20명, 30명, 40명 많아지고요. 그렇게 시간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골라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역적으로 편한 분, 내가 심리적으로 편한 분, 혹은 그 중에서 좀 더 VIP인 분들, 이렇게 내가 고를 수 있다. 그러니 가만 고객을 확보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트레이닝 돼서 상담력도 있고, 고객과의 어떤 대화 스킬도 있고, 상품 지식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즈 실적을 못 내는 사람들은 가만 고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소개를 요청하고 가만 고객을 발굴하는 습관을 계속 기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날 사람들이 수첩에 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공부하기 습관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습관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제가 뭐 누차 강조하지만 세일즈맨은 감정 노동자 플러스 지식 노동자예요. 상품 지식이 좀 있어야만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고객이 질문하는데 그때마다 매번 잠시 기다리세요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시원시원하게 답변이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융 환경이 계속 변하고요. 글로벌 어떤 경제 환경도 계속 변하고요. 지금 뭐 미국 증시가 어떻고 한국 증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내가 디테일하게는 모를 수 있지만 크게 흘러가는 그림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계속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보험 영업에 있어서 최근에 가장 큰 무기가 뭔가요? 세법이거든요. 법인 영업을 하든 VIP 영업을 하든 상속증여 어떤 상담을 활용한 보험 세일즈를 하든 세법이 근간이 됩니다. 그러니 세법 지식은 아셔야 되는데 세법은 무슨 특징이 있나요? 해마다 바뀌잖아요. 해마다 7월쯤에 개정세법안이 나오고 연말쯤에 국회 통과가 되고 2월인가에 그때 확정되고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맞게끔 VIP들의 세무 컨설팅 방향도 좀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